스웨디시 친구 방에서 뽀려온 모자인데 귀엽죠? 오늘은 제가 네덜란드에서 일하면서 임금체불 당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이게 약간 개빡치는 얘기라서 약간 힐링 세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원숭이가 그리고 싶은 날이라 원숭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와서 한 2달 동안 놀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용돈벌이도 할 겸 영어도 쓰고 싶어가지고 바리스타 잡을 하나 지원을 했어요. 아시안 레스토랑이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아시안의 그 깜찍한 뭔가 음료를 파는 그런 곳? 그래서 좀 음료 만드는 것도 재밌어 보였고 처음에는 붙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착하고 사장님도 되게 친근감 있게 대해주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사진이랑 영상 일을 했어가지고 그 포트폴리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더니 뭔가 자기 가게에 그 SNS 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타임인데도 되게 가게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첫 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2-3달쯤 됐을 때 갑자기 이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명백하게 월급이 밀린 거면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챘을 텐데 그때 저만 일단 밀렸었고 자기가 뭐 매달 회계사한테 넘겨야 되는 게 있는데 제 것만 빼고 넘겼대요. 까먹었는데 회계사가 마침 또 여름휴가를 갔다면서 그래서 바로바로 처리가 안 될 거라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좀 그럴 듯 하잖아요, 들어보면.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도 계속했어요. 그 임금 못 받은 기간 동안. 그러다 중간중간 제가 너무 돈이 급하다, 뭐 월세 내야 된다, 빨리 줘라 이렇게 재촉을 하면은 임금 명세서 같은 거 없이 그냥 냅다 현금으로 한 얼마씩 이체해주고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그리고 그 사장이랑 좀 친해진 게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장도 과거에 저랑 비슷한 일을 했었고 좀 뭔가 성향이 비슷하진 않은데 하여튼 그 사장이 계속 저한테 뭔가 주입을 했어요. 우린 좀 비슷해. 우린 예술가야. 막 이러면서 지만 그렇게 생각했겠죠? 뭔가 이게 해외라 그런지 그런 낭만적인 뭔가 그런 거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급받고 일하는 건데 월급 명세서가 제대로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산도 꼬이는 거예요. 이제 일 시작하고 한 5개월쯤 됐을 때 제가 연락을 한번 했죠. 내가 지금 5개월 동안 제대로 된 페이슬립을 한 번밖에 못 받았다. 내가 하는 일도 엄청 잡다하게 많은데 왜 돈을 안 주냐 했더니 갑자기 다른 팀원들도 다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와중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결혼식 하는 손님들도 있었고 그러면 제가 막 꽃 같은 것도 다 걔가 이제 사오면 제가 다 디자인해가지고 꽂아놓고 막 그런 건 솔직히 시급으로 계산도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진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막 너가 미적 감각이 있지 않냐면서 웨딩 데코레이팅 하는 것도 도와주고 중간중간에 자기 가게 뭐 인테리어 바꾼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조언 구하면 그런 거 다 가구도 다 같이 고르고 그런 공사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계속 썼어요. 돈을 쓰는 게 보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다음 달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다른 팀원들 다 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지.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든 거죠. 제가 사실 이때까지도 이미 월급이 한 몇 개월 밀렸는데도 다른 친구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이미 그 사장이랑 되게 감정적으로 친하게 느끼기도 했고 일하는 게 뭐 나름 재밌기도 했고 짜증났지만 괜히 이렇게 친구들한테 걱정시켜봐야 친구들이 이제 안 좋은 소리 할 게 뻔하니까 내 선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12월 초쯤에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기념해서 SNS에 올릴 거 영상 촬영도 해야 되고 데코레이팅도 해야 되는데다가 저보고 막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이렇게 일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데 솔직히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돈도 안 주는 게 사람 계속 오라가라 하면서 영상 준비시키고 돈은 지금 몇 달을 밀려가는데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죠. 아 근데 진짜 해도 못 참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맞는 거냐 내가 이렇게 다 하는 게. 그 친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미쳤다. 그때서야 저도 이제 와 그래 내가 뭐 호구도 아니고 왜 이러고 있었지?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내가 그런 약한 모습 다 알고 친해졌다고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건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당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에 너무 일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계속 쪼면은 자기 회계사가 뭐 어쩌고 뭐 자기 지금 통장에 뭐 13유로밖에 안 남았고 엄마 카드 쓰고 있다 막 이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답이 없다 싶어서 이메일로 퇴사 통보를 하게 됩니다. 퇴사 통보를 하면서 너 이거 밀린 거 몇 달부터 몇 달까지 밀렸고 제대로 된 페이슬립도 안 줬고 이런 것들 다 줘라. 나중에 나 세금이나 이런 거 처리할 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당장 다 보내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아무튼 관두겠다.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내가 메일 보낸 거 확인해라 이렇게 보냈더니 나 이제 확인했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네 메일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그 감정적이고 약간 드라마 퀸 성격인지 알겠죠. 참고로 남자입니다. 소화할 시간이 한 이틀 걸린 것 같아요. 한 이틀 뒤에 연락이 오더니 자기 지금 지급할 상황이 절대 안 된다. 3차에 나눠서 일주일에 이제 하루씩 3회차에 나눠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기다렸어요. 오케이 돈이 뭐 그렇게 없구나. 3회차에 나눠서 지급해라. 그리고 나서 약속한 첫날에는 지급을 했어요. 자기가 무슨 친구한테 돈을 빌렸대요. 뭐 그런 구구절절 이상 개소리 하면서 둘째 날 갑자기 메일이 띄고 왔어요. 나는 지급할 여력이 안 되고 이 모든 지급 일자를 일주일씩 미루겠다.
그래서 그래라. 뭐 얼마나 돈이 없길래. 저도 파산을 원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기다렸는데 다음 주 되니까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3회차에 나눠서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때는 진짜 이러다가 한국 들어가기 전에 돈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그 네덜란드의 법률 구제 사무소? 법률 구제공단 같은 국선 변호사 같은 사람 이렇게 연결해주고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했더니 막 무슨 우리 네덜란드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막 변호사를 연결해줬어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장한테 메일을 보냈죠. 나 지금 네가 이 약속한 날 내에 돈 다 안 주면 나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바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이때 개빡친 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메일이 왔는데 진짜 말투가 진짜 완전 네가 뭐 법적 조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을 거야. 근데 난 적어도 우리 사이에 법적 조치보다는 더 큰 이해와 뭐 그런 양해를 네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참 유감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미친놈 법적 조치 하고 싶으면 해. 근데 뭐 내가 파산하면 너 받을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반협박식으로 저한테 오히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다시 전에 사이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유감이라면서 완전 황당해가지고 당연히 네가 내 돈을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밀리니까 우리 사이는 네가 망친 거지. 내가 법적 조치 얘기를 해서 망한 게 아니라 네가 내 월급을 안 줘서 그래서 우리가 사이가 망한 거지. 우리 사이가 뭐 처음부터 친구로 만난 것도 아니고 사장이랑 직원으로 만났는데 사장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직원이랑 친구가 되나? 그러면서 지가 또 새로운 3주차 날짜를 띡 던져주면서 네가 이 날짜에 동의하든 안 하든 난 이것대로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그냥 그래 이미 법률센터에서 변호사 넘버도 줬고 그래 변호사를 고용하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컨택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찾아가게 됐어요.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딱 듣고 이거 무조건 문제 있는 상황은 맞는데 사실 그 사람이 진짜로 그 사장이 진짜로 파산 위기인 상황이면은 나 못 줘. 나 그냥 파산 신청할게. 이렇게 배째버리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제가 법적인 비용이나 이런 거를 더 물어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다들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진짜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도 제가 지금 얘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때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거의 약간 인터내셔널 학생들이었거든요. 다 막 20대 초반 막 20살 19살 완전 애기들. 그 돈 없이도 당장 살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거 벌어서 월세 내고 학비 내고 뭐 자기 생활비 내고 그런 애들이었는데 그런 애들은 차마 변호사를 쓰거나 이럴 생각을 못 하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무슨 느낌이었냐면 얘가 그걸 알고 이러나? 우리가 함부로 고소 못할 걸 알고 잘 모르는 애들 협박해가지고 외국 애들 우리가 만약 이 네덜란드 시민이거나 아니면 진짜 잘나는 사람이었으면 얘가 과연 이렇게 배째라 했을까? 뭔가 얘가 지금 하루 이틀 일해본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잃더라도 얘한테 좀 참교육, 세상의 쓴맛을 좀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변호사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게 떠들면서 그리니까 엄청 안 그려지네. 이제 원래 네덜란드는 이렇게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면은 법정 이자를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근데 저는 사실 법정까지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법정을 가면 일단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저는 몇 달 안에 한국에 가야 되는 입장이고 그냥 받을 돈 받고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랑 협의를 해가지고 법정 이자 50%인데 네가 지금 보내면 25%로 깎아줄 테니까 법정 가기 전에 빨리 보내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얘가 제가 연락하면은 그동안 연락이 진짜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변호사 이름을 달고 연락하니까 답장이 진짜 개빨리 온 거예요. 그것도 무슨 챗GPT 냄새나는 법률적인 단어 쓰면서 약간 있어 보인 척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변호사가 소통을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있는 입장이었는데 말투가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어차피 그쪽이나 나나 법정 가봤자 좋을 일 없으니까 그 이자 25% 낼 테니까 그냥 거기서 끝내자면서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지킬 거라면서 엄숙하게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3번에 나눠서 주겠다. 이제 또 그 전에 하던 그 레파토리죠. 이제 질려버렸죠. 변호사 선생님한테 이거 얘 지금 계속 이렇게 날짜 바꾸고 하는데 이거 오케이 하는 게 맞냐 하니까 그냥 이제 한 번만 더 밀리면은 그냥 바로 법정 간다 이렇게 문구 달고 오케이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케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이제 변호사를 껴가지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어요. 더 이상 내가 소통을 안 해도 되니까 멘탈이 좀 관리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달에 걸쳐서 돈을 잘 받아가고 있었는데 한 마지막 지급일쯤 돈 들어온 걸 봤는데 500유로를 빼고 보낸 거예요. 진짜 마지막까지 구차하게. 그러다 나중에 지는 뭐 다 보냈다고 생각하는 건지 카운트를 안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한 건지 갑자기 왓츠앱으로 제가 일할 때 거기서 찍었던 사진이랑 영상 원본을 다 줄 수 있냐면서 자기 드라이브 링크 줄 테니까 거기에 올려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뻔뻔하기도 하여라. 거기서 일한 시급도 안 줘놓고 무슨 원본을 달래. 그래서 당연히 씹었고요. 얘 500유로 또 안 줬다고 연락을 했는데 얘 뭐 또 회계사랑 뭐 헷갈렸다면서 금액을 헷갈렸다면서 500유로를 뭐 빼놓고만 했다네요. 이거 누가 믿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땐 시간을 벌려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 뒤에 500유로까지 다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임금 체불 금액이랑 이제 이자 25%까지 해서 다 받았다. 근데 제가 이제 일을 6월 말에 시작해서 월급이 밀리고 있다는 걸 인지한 게 9월 초고 변호사를 고용한 게 1월 말 그리고 돈을 최종적으로 다 받은 게 3월 말. 그러니까 이게 이제 8, 9월부터 시작한 엄청나게 긴 여정이었던 거죠.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직도 다른 코워커들이 돈을 다 못 받았대요. 이게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저한테 먼저 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제가 바리스타 일만 한 게 아니라 마케팅 일도 하고
하고 이래가지고 그 체불 금액이 제일 컸기 때문에 아니 이게 한국에서 일어나도 황당한데 노동환경 좋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더치 친구들한테도 했었는데 걔들도 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 막 당장 신고하라고 난리였거든요. 아무튼 흔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한국에서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워킹홀리데이 와서 외국인 입장인데 이런 일을 당하고 처음엔 진짜 빡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 다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썰도 풀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하나를 이제 유로로 바꿔서 쓰고 있었거든요. 환율이 진짜 미쳐가지고 맨날 환율 확인하면서 바꾸는 것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네덜란드일 수도 있고 한국이든 어디든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은 증거 다 모아가지고 법적 조치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럴 거 무서워서 계속 기다리기만 했었으면 한국 가기 전에 해결됐을지 안 됐을지도 사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아무튼 간에 다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도 그림을 엄청 잘 그리진 않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못 그렸어요. 오늘은 3마리 원숭이를 그려봤는데요. 1번 원숭이, 2번 원숭이, 이건 좀 망했어요. 그 인형 끌고 가는 펀치, 그리고 3번 여우 원숭이. 아무튼 오늘 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유쾌하고 밝은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